안녕하세요. 평택 지제역방송국입니다. 오늘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한번 집중 탐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생소하지만은 단순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그래서 저희가 한번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집중 탐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나 지제 신도시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 장단점, 그리고 지제 신도의 도시형 주택이 이제 많이 건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보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나와 있어요. 다른 건 다 건축법에 나왔는데 주택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에 대한 정의가 제일 좀 좋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은 소형주택에서 제10조의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주거 전용이 60평방제곱미터 이하, 한 18평이죠, 이하고, 그 다음에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30평방제곱미터 경우에는 하나의 공간으로 해야 되고, 30제곱미터 이상은 3개 공간까지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개정이 돼 있어요. 구별이 안 됐는데 아파트식으로 구별이 많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걸로 이제 할 수가 없고, 한 세대를 함께 할 수 있다, 다가구식으로 큰 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법이 많이 완화됐거든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제 많이 해요. 하는 이유는 주차 대수도 좋고, 좀 건축하기 좀 수월해요. 그래서 많이 하는데, 평택 지제신도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허가가 나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굉장히 좋은데, 잘 안 나요. 분당이든 판교든 동탄이든 허가가 안 나는데 지제 신도시만 나요. 고덕도 안 납니다. 고덕 신도시도 안 나고 브레인시티도 안 나요. 유일하게 지제 신도시, 지제역 주변만 허가 난다는 것을 명시하고 용어는 이런 영역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류가 3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1번 원룸형 주택, 그 다음에 2번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이렇게 3개로 나눠서 규모 있게 많이 해요. 근데 지제 신도시는 그냥 원룸형 주택으로 하면 괜찮아요. 원룸형 주택은 20회배 미만은 주택수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30회배 미만인 경우는 주차가 0.7대예요. 0.7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원룸을 지을 때 주차가 한 대야지 한 세대를 짓는데 0.7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세대를 지면 주차 7세대는 되는 거예요. 15세대만 하더라도 한 11개의 주차 구역만 하면 15세대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는 이유는 주차 대수가 0.7대여서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 종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을 비교 분석을 해놨어요. 요거는 저희가 블로그에 상세히 기재해 놓을 테니까 와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이 좀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 개선된 사항을 저희가 이제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거에서 해놨는데, 결론은 뭐냐? 도시형 주택을 많이 좀 활성화를 시키는 추세예요, 지금 정부에서. 근데 신도시는 허가가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제 신도시에 허가가 된다.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연구를 해서 많이 보급을 하면 좋아요.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이에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형 주택을 져서 건설 임대 사업을 해놓고 나중에 팔면은 수익이 많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은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져서 임대를 놔서 나중에 팔자는 얘기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까 얘기했는데 주차 대수가 좋아지고, 이번에 다세대 주택이 주차 대수가 1.2대로 바뀌었어요. 25일부터 이제 바뀌었죠. 지금 오늘 날짜로.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는 8세대를 지면 주차가 8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1.2대니까 8세대를 짓기 위해서 주차가 10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 가정이 돼요. 주차를 계속 가정해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계속 다루는 게 원룸 중에서 다중주택을 많이 짓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작년 이런 저희 유튜브를 보면은 다세대 주택을 많이 져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거는 주차 대수도 강화되고 건축비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주변 아파트가 이제 10억대 계속 오르면은 이 빌라 쪽으로 수요가 옮겨진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핵심은 주차 대수가 0.7대다. 그리고 구분이 안 됐는데 이제 구분이 가능하게끔 만든다. 이런 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주택수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주택이니까 주택수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20평방제곱미터 미만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파트 하나 있으면 1순위 청약한 거 양도세도 중과가 되는데 20평방제곱미터 전용 미만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신길동에서 개발한 사례인데 이쁘게 잘 줬어요. 한 5평 전후인데 그냥 호텔식으로 적어놨어요. 이걸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이제 그냥 호텔식으로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자, 아까 얘기한 주차 대수. 원룸은 0.7대, 1.5룸은 0.9대, 투룸 이상은 1.2대. 이렇게 법이 이제 평택시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룸 뭐냐면 칸막이에 있냐 없냐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략하는 거는 원룸을 0.7대로 해서 좀 넉넉히 줘서 임대를 놓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주차 대수 많이 드니까는 뭐 10세대 지을 거를 16세대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설치 기준, 그래서 평택시에서 나온 조례를 저희가 비치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오피스텔과 비교를 한 거예요. 저희가 나중에 한번 원룸에 대해서 원룸이 다가구 주택도 원룸이 있고, 다중주택 원룸이 있고, 다세대 주택 원룸이 있고, 도시형 주택 원룸이 있고, 오피스텔 원룸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 원룸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숙사가 있고 그래요. 그걸 한번 일목요연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오피스텔과 비교한 거예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에요.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거기서 참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떤 게 차이가 있냐, 이거를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좀 유리해요. 공사가. 뭐 관리사무소도 안 해도 되고, 조경도 안 해야 되고, 진입도로도 좀 예외가 되고, 이게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보다 좀 건축하기가 쉽기 때문에 도시형을 많이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과 이제 비교를 한 거를 한번,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해놨고, 고시원과 한번 비교해봐요. 고시원. 고시원은 뭐냐면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요. 고시원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는 고시원이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들어가는 거야. 업무시설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차이해서 비교를 한번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기준이에요. 주택법에 나와 있다는 거를 참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평택 지제신도시 지구단위 계획을 발췌해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여기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된다. 이걸 참조하시면 돼요. R을 완도되고, R도 되고, R3도 다 돼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된다. 이게 참조하시면 될 거예요. 자, 지제신도시예요. 여기가 이제 지제역이죠. 지제역이 있고, 지제역에서 요 바운다리가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여기가 다 도시형 주택이 되고, 다중주택이 되고, 다세대 주택이 된다. 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저희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 오시면 참고해 드릴게요. 자, 장점은 뭐냐? 장점. 도시형 생활주택을 가지기 위해서는 통장이 필요 없어요. 재당첨 제한도 없고. 그 다음에 확장 서비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역세권 주변에 입지가 좋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제 단점은 이제 좀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거와, 규모가 300세대 미만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좀 위치 좋은 데로 높게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 제한을 받잖아요.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는 도시형 생활주택 많이 짓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광의적인 얘기고, 저희 지제 신도시는 주차 대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차 대수. 자, 도시형 생활주택 사례를 저희가 한번 이렇게 발췌를 했어요. 좀 좋은 거.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좀 이쁘지 않습니까? 좀 빌라나 다가구나 다세대와 틀리게 좀 이뻐요. 이게. 여기 이제 아파트와 비슷하게 좀 이렇게 베란다도 있고 굉장히 높죠, 이게. 그리고 이제 도시형 주택 사례는 이제 이렇게 구분돼서 원룸형 다세대를 많이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을 많이 해봤고. 그 다음에 외벽을, 저도 이번에 다중주택을 설계를 잡아주는데, 롱블릭 타일로 공사를 해줘요. 이게 롱블릭 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되면 외벽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좀 공부 좀 해보려고 해요. 외벽을 이렇게 짓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내부도 좀 이렇게, 빌트인으로 좀 이쁘게 많이 지어놨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결론.
결론은 이제 지제 신도시만 유일하게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능하다. 도시형 신도시주택, 고덕 신도시나 동탄 신도시는 안 된다. 그리고 모든 법이 주차 대수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꾸 흐르기 때문에 강화되기 전에 빨리 허가를 받자. 이거고. 그리고 평택의 인구가 100만까지 가는데 중심은 지제역입니다. 지제역. 지제역 중심이 되는 대장주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을 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인생이 선택입니다. 내가 다세대를 지을 거냐, 다가구를 지을 거냐, 다중주택을 지을 거냐, 다세대 주택이 아닌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거냐. 이 선택이 아닙니까? 알아야 됩니다. 다세대가 뭔지, 다가구가 뭔지, 다중주택이 뭔지, 도시형 생활주택이 뭔지. 이걸 알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되죠. 그 선택이 잘 될 수도 있고 좀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 알고 선택을 하는 거와 모르고 선택하는 게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오늘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알아봐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도시형 주택을 건축하여 10년 임대건설주택을 한 후 10년 후에 매각을 하면 이익이 많이 생긴다. 이익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강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건축 시 고려할 사항은 주차 대수가 0.7대다. 그리고 층수가 자유롭다. 층수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7번째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자. 전문가. 그것은 바로 우리 평택 지제역 부동산의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금융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와서 상담하시면은 좋은 결론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한번 집중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강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